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일병원 간담체외과 김두진입니다. 오늘 저는 담석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부터. 왜 간담체외과 하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정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간담체외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간담체외과라고 하면 뭐 조정석 때문에 간이식, 뭐 간암, 또 췌장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간이식,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들으셨고, 뭐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강의를 이제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왜 이제 담석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냐 하면은, 주제를 좀 비욘디 유튜브 섭외를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저 진료 빈도 환자 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저희 진료 화면에 컴퓨터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빈도 질환을 제가 쭉 보니까 첫 번째가 담석을 동반한 만성 담낭염, 두 번째가 담석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 그리고 세 번째 순위가 담도결석,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1, 2, 3이 다 금운동이 다 담석증 관련 질환이고, 겨우 밑에 4위 정도 내려가니까 간이식, 5위가 간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담도 질환들이 쭉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는 뭐 간전이, 전이성 간암, 또는 이제 밑에 좀 굉장히 아래쪽에 췌장암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간담체외과가 아니고 담간체외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담석에 관한 주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수술을 많이 담석증, 담낭절제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게 2019년 자료인데요.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이제 담낭절제술이 이제 5위에 해당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빈도가 또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이제 외과 수술이라면 뭐 충수절제술, 일반 분들이 말하는 맹장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훨씬 더 담낭절제술이 더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2019년도에 통계에서 보면은 담낭 전체 수술 중에서 뭐 전체 외과 수술이 아니고 모든 수술 중에서 이제 담낭 수술이 5위에 해당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30대부터 담낭 절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서 담낭 수술이 4위에 해당하고 30대, 40대, 50대, 예. 그리고 60대 이후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70대 이후에는 약간 밀려나는데 딴 심장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80대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담낭 수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담낭 수술이 줄어들었나 했더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내시경 하고, 그다음에 담관 경피적 담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신마취해서 수술 받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담낭염이 올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일단 담즙에 염증을 빼주고 뭐 이런 수술을 이제 시술을 많이 하죠. 이 시술 건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담낭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석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담도에 이제 결석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담즙이 굳어서 결정을 이루고 이것들이 돌이 돼서 이제 관련 증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담도가 이제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도, 담낭 이런 걸 갖다가 다 담도계죠. 이 중에서 이제 담낭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담낭에 생기는 것을 담낭결석, 그리고 담낭에 돌이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담도를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래쪽을 막겠죠. 이런 경우에 담관결석, 그리고
간내에 생기는 경우를 이제 간내 담석, 간내 담관 결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결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이제 담낭이 가장 흔하고 이제 간내 담석은 좀 덜 흔합니다만도 담낭에 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먼저 시작됩니다. 소화가 좀 안 되는 증상, 식후에 좀 뻐근한 증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 오죠. 우상복 복통 뭐 이런 식으로 오고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또 보통 일반적이고요. 돌이 이제 또 떠내려가면 담돌을 맞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맞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꽉 막히길 경우에 이제 그 담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증상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꽉 막혀가지고 이제 황달이 오고 또 여기 해부학적으로 뭐 위치상으로 보면 체간하고 담간이 아래쪽에서 만납니다. 요 부분이 딱 돌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흔한데요.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췌장염까지도 같이 오죠. 굉장히 복통이 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간내 담석은 보통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통은 간에 농양이 생기거나 담도염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보통 열이 많이 나서 오는 그러니까 열이 발열이 1차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대한 증상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통증이라는 게 좀 묘한 것이 우리 몸에 저희들은 이제 그죠? 발가락이 아픈지 손가락이 아픈지 우리 구분 당연히 하죠. 발이 아픈지 손이 아픈지 심지어 뭐 우리 딱 보면 몇째 발가락이 아픈지 몇째 손가락이 아픈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통은 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제 술을 좀 마셨다, 뭐 며칠 동안 술을 마셨는데 간이 좀 아픈 것 같아.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일어나니까 췌장이 좀 아픈 것 같아.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아픈지 소장이 아픈지 우리가 본인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보통 염증이 심해서 충수염 같은 경우에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하복부에.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은 이제 우하복부 통증이 있으면 충수염을 의심한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담낭 같은 경우는 우상복부에 있기 때문에 담낭염이 좀 심해지면 우상복부 통증 이제 오른쪽. 그리고 위가 아프거나 이럴 거 위궤양, 위염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윗배 쪽 그렇게 아프고 뭐 또 장염이나 대장 같은 게 아플 경우에 아랫배가 아프다. 뭐 어떤 배꼽 주위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하는데 그리고 췌장염이 심해질 경우에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모호하고 사실 복통이란 게 이제 그렇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석증 환자들도 이제 이렇게 오는 병원에 이제 외래로 찾아오시는 유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유형을 두 분류로 나누자면 먼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진단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있고 또 진단되고 나서 나중에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담낭에 돌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생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진단은 됐지만 별로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인데 건강검진에서 검사하고 왔으니까 이제 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 선증상하고 후진단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이야기하자면 밤에 응급실로 이제 배가 아파서 옵니다. 근데 CT를 찍었는데 뭐 이제 의사들이 뭐 응급실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배가 아프다니까 장염이나 이런 것 같다고 해서 주사 맞고 그냥 집에 가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내가 장염이 아닌가 어떤가 좀 고민하다가 이제 외래를 찾아오는데 딴 데 이상이 있는지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환자 CT를 딱 보면 이 돌이 담낭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잘 놓치죠. 왜냐하면 담석증은 사실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서 이제 요로 결석처럼 이제 돌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뭔가 약간 있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돌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해봅니다. 이게 초음파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돌이 담낭 아래쪽에 이렇게 딱 보여 있죠. 이제 특징적인 이제 돌 소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담낭에 돌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이제 증상이 진단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아니면은 또 노인신 분들은 뭐 요양병원에 계시다거나 좀 누워 계시거나 좀 쇠약하신 분들은
또 119 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앞 복통이 있고 열까지 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서 이제 CT를 찍죠. 이렇게 찍어 하면 담낭이 이제 여기 보면 빵빵해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보통 담낭이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빵빵하게 팽창해 있죠. 주위에 이제 염증 소견 때문에 담낭이 좀 두꺼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돌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담낭염 증상이 당연히 있고 열도 나고 아프고 또 CT에서 담낭도 부어 있으니까 근데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 없나 했더니 초음파를 해봅니다. 해보면 돌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돌이 아까처럼 보이진 않는데 뭔가 여기 찌꺼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담즙이 돌은 아니지만 조금 굳어져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담관을 막거나 담낭을 막아가지고 이제 담낭염이 된 거죠. 이런 분들도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진단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담낭 결석 중에서 이제 석회화가 꽤 잘 보이는 돌, 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나오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딴 검사하다가 돌을 진단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죠. 건강검진에 초음파를 하시면은 이제 무증상의 돌들이, 그때는 돌이 별로 크지는 않죠. 그런 돌들이 이제 큰 돌도 있지만 이제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진단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돌이 있다고는 알고 계시죠. 이러다가 이제 한참 몇 년 지나다 보면 복통이 오니까 내가 옛날에 돌이 있다고 했는데 뭐 그때 수술을 하자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증상이 있으면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뭐 선진단됐는데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하러 오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언제 수술하나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증상을 물어보죠. 이 증상이라는 게 꼭 통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편감까지도 증상이죠. 소화가 안 되는 불편감이나 주로 이제 뭐 기름진 걸 먹거나 식후에 저녁 때 과식을 하니까 과식 후에 이제 증상이 조금 됩니다. 통증부터 불편감부터.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담낭염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이제 고민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환자들을 수술해야 하냐 하면 돌이 있으면서 또 종양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종, 암, 성근종 등인데 사실은 이제 용종이나 암이나 성근종 이거 조직 검사 안 하고 그냥 사진만으로 이제 구분하기 좀 쉽진 않은데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크고 이상하게 모양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하고 상관없이 수술을 권하고요. 또는 이제 담낭이 이제 석회화가 전체적으로 와 있는 뭐 이렇게 도자기처럼 생겼거나 이런 담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담석의 크기가 2cm 이상 큰 돌들은 결국은 돌은 없어지진 않죠. 이 정도 큰 돌들은 이런 돌들은 결국은 이제 곧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놔둬도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요. 담낭벽에 이제 비후가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담낭이 두꺼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뭐 장기 이식이나 DPN 예정인 이런 환자들은 꼭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증상이 있는 담낭염하고 또 급성 담낭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증상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통증만 있지 사실은 열나거나 이렇게 굉장히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사진을 제가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냥 정상 담낭 모양입니다. 약간 부어 있거나 말거나 하고 이렇게 수술하기 좀 편하죠. 이렇게 있고 돌이 안에 차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돌이 막히고 급성 담낭염이 되면 이 환자 그냥 봐도 좀 심해 보이십니다. 이게 많이 부어 있고요, 부풀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담낭이 이게 이제 우리가 네크로시스라고 괴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 염증이 이쪽에 주위로 퍼져가지고 주위로는 뻘겋게 다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복벽도 자극해서 복벽 주위에도 염증이 있어서 굉장히 손만 대도 아프죠. 이런 증상이. 이런 환자들은 급성 담낭염이 되면 당연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이나 뭐 농양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이제 개복하거나 또는 이제 담도 관련해서 폐혈증까지 이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그래서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이제 더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돌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계속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안심하고 지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응급실을 진료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담낭에 이제 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일단 지금은 증상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경과 관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에 와서 수술할지, 응급실이 아니고 병원에 와서 할지 말지를 정하고 증상이 없으면 알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왜 수술을 꺼리는지 자세히 좀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담낭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슬개 빠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간하고 슬개하고 동격이다.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알고 있는데 슬개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부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을 크게 나눠서 간이 이제 간세포계하고 담도세포, 담도계로 간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암도 간에서 간암이 제일 많이 생기는 간암과 담도암입니다. 담도인데 사실은 이제 담낭은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도계 중에서 담낭은 일부분이죠. 담도계 일부분. 그래서 담낭은 담즙이 저류하는 기간 중에 약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담낭을 꼭 보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담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즙은 잘 만들어지고 잘 내려오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또 왜냐하면 담낭이 만약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돌만 제거했다 이렇더라도 결국은 또 담낭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돌만 제거하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 이제 담도 결석이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낭에서 돌이 만들어서 담도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돌을 먼저 빼죠. 이러고 나서 물론 담낭에 돌이 있으면 수술해야 됩니다만 또 이렇게 이제 내시경으로 하죠. 아니면 또 요로 결석 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제거했다 뭐 이렇게 아니면 깼다 이렇게 하죠. 근데 담도 이제 간도 이렇게 깰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수술 이제 방법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담낭 수술은 당연히 이제 표준 수술이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준 수술은 구멍을 3개 뚫고 이제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아까 전에 사진 보셨으면 기구가 2개 들어와 있고 환자 담낭 사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3공식으로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담낭을 떼죠. 그렇게 이게 표준 수술입니다. 그럼 담낭 수술에 이제 또 단일공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배꼽으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단일공 수술은 왜 하냐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미혼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수술인데, 이제 이 수술이 이제 물론 이제 흉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일공으로 하기 힘듭니다. 염증이 별로 안 심해야 되고 또 수술 자체가 아무래도 3공식보다 수술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이 힘들고 그 다음에 배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구를 다 배꼽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될 때 좀 배꼽이 아픈 게 오래 갑니다. 통증이 좀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배꼽이 안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꼽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약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담낭 절제술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로봇 기구가 있는 병원에서 많이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로봇 담낭 절제술은 이제 로봇 수술은 이제 의사가 환자 옆에 바로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담낭 복강경 수술하고 다르게 콘솔 박스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계암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수술하는 거죠. 이제 원격 수술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 기구가 로봇 수술이 손이 이제 굉장히 핸들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단점은 로봇 수술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사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 받기 힘들고 그거 외에 이제 뭐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 대비 로봇 수술이 문제가 이제 정밀한 수술인데 복강경 담낭 수술이 아주 정밀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수술 시간이 보통 1시간도 잘 안 걸리는 수술이고 빠르게는 30분에 끝나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이 이제 로봇을 쓸 만큼 그러냐 이런 해서 아직 표준 수술로 우리가 인정을 하진 않는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수술, 개복술을 할 수도 있죠. 이 개복술은 보통 1차적으로 담낭 수술할 때 개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복강경을 시도하는데요. 개복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은 보통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도저히 복강경으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 결국은 이제 염증이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럴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 담도가 딴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담도 해부학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혈관이나 담도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복을 전환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수술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위암이나 뭐 대장암 이런 거 수술 받으면 뱃속에 유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잘 이제 복강경이 잘 이제 접근이 안 돼서 개복술로 전환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일공 수술을 설명드렸는데요. 배꼽에 이제 뚫어서 이제 기구를 한 번에 다 넣죠. 3개 정도 카메라,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넣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보면 상처가 여기 배꼽에 있어서 거의 배꼽 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뭐 흉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 후에 이제 설사가 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 설사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외과 교과서에 포스트 콜레스텍토미 다이어리아라고 이제 담낭 절제 수술 후에 설사라는 챕터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제 설사가 생긴, 설사라기보다는 변이 좀 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한 20-30%까지도 있을 수 있고,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시적입니다. 보통 이제 담낭이 없으니까 담즙이 이제 지속적으로 소장으로 배출되면서 장이 자극돼서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런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3주, 4주 이렇게 지나면 다 증상이 개선되지요.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수술 후에 삼겹살 못 먹느냐고,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음식을 못 먹느냐고. 그래서 퇴원했다가 이제 외래 와서 이때까지 풀만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거나 지방 적은 음식을 먹는 건 좋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담낭 수술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과식하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드린 거지, 담낭 수술했다고 해서 뭐 이런 기름기 있는 걸 못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재발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담낭결석은 담낭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돌이 생길 수 없죠. 그 대신에 이제 담도결석은 내시경으로 돌을 빼내지만, 담도가 이제 이미 늘어나 있고 이러면 담즙이 아무래도 흐르는데 정체가 잘 생기고, 아니면 밑에 염증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협착이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다시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내시경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내시경이 안 되면 수술할 수도 있고, 간내 결석은 간에 이제 보통 왼쪽에 더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염증이 자꾸 생겨서 이러다 보면 여기 이제 간에 돌이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간까지 같이 일부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도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약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뭐 효과적 특효약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약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UDCA 제제라고 하는데, 우르소 데옥시콜릭 액시드, 발음이 어렵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품명이어서 좀 그럴 때 우르사 제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잘 알아들으십니다. 이제 뭐 여기서 큰곰 제약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제약에 있어서 만든 약이죠.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약을 쓰면은 이제 담즙을 잘 배출하도록 할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더 좋은 약들이, 좀 더 개량된 약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약들은 이제 뭐 보험도 되고 약값도 싸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약들이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씩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담석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런 질문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환자분들 담석이 왜 생겼냐는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담석이 이제 생겼는데 굳이
이 이제 환자분 치료하는데 이제 별 도움은 안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질문을 안 하시니까 잘 대답은 안 하는데, 이 또 연구도 요즘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연구나 이런 것처럼 뭐 중요한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워낙 담즙이 생기는 기전이 복잡하고 뭐 음식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 음식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이제 많이 함유한 음식을 많이 먹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담즙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면서 뭉쳐서 돌이 생기는데, 아까 통계를 잠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담석증 같으면 40, 50대, 60대 이렇게 중년 이후에 생긴다고 했는데, 최근에 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은 30대에서 벌써 4위 하는 수술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확실히 지방간이 있거나 뚱뚱하신 분들이 돌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기계적 특성으로는 담도가 아까도 늘어나 있거나 담낭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담즙이 흐르는 게 정체되면 담낭이 뭉쳐져서 돌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 어르신들도 담낭에 돌이 잘 생기고 담낭염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담낭 수술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자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뭐 배를 열었다든지 아니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뭐 문제가 담즙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일단 염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 어려워지죠. 그런 경우에는 담관이나 이런 데 손상이 가거나 약간 수술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조기 수술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증상만 있으면. 그리고 담관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담관에 이상이 있는 분이 옛날에 제가 쓴 논문인데 10년 전 논문인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담관이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담낭 모양이. 그래서 그런 유형 중에서도 이제 담낭하고 담관에 기형이 있는 분들이 담낭 수술할 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담도 손상이나 이런 게 잘 위험성이 높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옛날에 발표한 적도 있고요. 담도 모양이 완전히 이상한 이런 기형인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낭 수술이 아무래도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담낭, 제가 이거 담낭이 다 간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줄 아는데 왼쪽으로 솔져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200~300명 중에, 일반 인구 200~3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환자들도 제가 쭉 해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담도 이상이 있고, 이런 환자분들 또 수술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논문을 제가 쓴 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위암 수술 하시거나 대장암 수술 하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개복수를 이렇게 했죠. 이런 환자분들이 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장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담낭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예전에는 복강경 수술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웬만하면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해보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복강경을 넣어서 유착 박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담낭을 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자 말고는 대부분, 물론 힘들죠. 하지만 시간을 많이 갖고 유착 박리를 해서 하니까 대부분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갖다가 제가 한번 미국 학회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담도 결석 있는 환자들, 내시경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다 제거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결국은 수술할 때 해야 되는데 개복을 안 하고 요즘은 저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담도인데 벌써 담도에 결석이 많아가지고 돌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 돌을 빼낼 때 풍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있습니다. 아까 담도 사진을 한번 그 전에 보여드린 돌이 차 있는 환자인데 아마 그 환자 사진인 것 같아요. 수술 환자인 것 같습니다. 돌이 끼면 이렇게 담도는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돌을 빼내고 수술을 돌도 빼내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되나요? 예, 담낭 어디 있냐고 아까 계속 우상복부에 있습니다. 담낭이 쓸개죠. 그렇게 담낭하고 쓸개하고 같은 말이고요. 오른쪽 왼쪽 갈비뼈가 숨쉬기 어렵고 자주 아프고 경련이 일어나요. 이거 왜 이럴까요? 식은땀이 나고 그래요. 이거 참 증상이, 제가 아까 복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 증상이 이
통증이나 이 증상들이 이제 어디가 내가 여기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느낄 수가 없고요. 이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오른쪽 이제 아래쪽이 아프면 뭐 담낭 관련 문제가 있거나 왼쪽이면 위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윗배가 아프면은 이제 위나 뭐 이런 게 있고 또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셨네요. 숨쉬기하고 관련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횡격막 이런 쪽에 그렇게 있고 위가 경련이 심해도 숨쉬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경우 또 윗배가 아픈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환자분 나이대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걸 진단을 내려줄 수 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다수 담석, 담낭 내 침전물 동반, 이제 슬러지라고 하죠. 하고 담낭력 비우소견해서 만성 담낭염이 의심되는데 체한 증상이 있었는데 요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체한 증상이 복통했었는데 지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 해도 되냐. 이제 다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석 잘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담석 용해제를 계속 이제 장기간 복용해도 돌이 거의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콜레스테롤 담석에 한해 쓰고요. 거의 잘 안 없어지고 더 큰 건 방지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증상이 당장 생기진 않지만 조만간에 또 생길 수 있고 문제는 나이가 늦을수록 이런 증상이 담낭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연 소멸되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왼쪽 옆구리 아픈 거,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 속에는 장기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고요. 통증이란 게 묘하죠.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은 부위 반복적인 통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인 없는데 없어지지 않거나 이게 최소한 2주에서 1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을 가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딴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진단하기 힘들고요. 새벽에 숨 못 쉴 정도로 유방 아래,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야기를 안 하셨네요. 피검사에, 이상무, 피검사는 보통 이상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담석이나 염증 유무는 이제, 새벽에 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담낭염은 새벽에 이제 잘 깨지는 않고 보통, 위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공복 시에 통증이고 담낭의 이제 보통은 식후에 이제 과식 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밤에 좀 이제 늦은 밤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새벽까지는 잘 가지는 않죠. 근데 원래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긴 합니다만도 그래서 담석 알려면 그래도 이제 초음파 검사가 제일 좋습니다. 담낭과 담도의 돌이 60개, 30년 전 수술했는데 지금도 불파가 안 하고 소화가 안 돼요. 60개 이런 분들 당연히 수술을 그때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분들이고 이런 이제 30년 전에 수술했는데 소화가 아직도 안 된다. 이 분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런 분들을 또 가끔 있는데 이분들 원래 소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수술 전에도 그렇고 수술 후에도 그렇고 이제 담낭 수술하더라도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담낭 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시 또 담도에나 이런 데 돌이 재발해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담석 생길 확률이 높나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보통 비만하거나 담석이 이제 콜레스테롤 주성분인 담석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지방간이 있거나 또는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해서 담석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생길 수는 있죠. 계속 높거나 이러면. 근데 보통 이제 지방간이나 이제 지방이 좀 몸에 많은 뚱뚱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돌 생길 확률이 더 높죠. 아까도 말씀드린 맹장염보다 더 흔해졌습니다. 담낭염이 수술에 아까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2019년도에 통계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맹장보다 더 흔할 것 같습니다. 음식과 관련이 있는지요? 음식과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이 많은 음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간에서 콜레스테롤 배출되면서 담즙에서 콜레스테롤 성분이 올라가고 지질 성분이 올라가면 뭉쳐지는 게 잘 뭉쳐지면서 이제
담석이 콜레스테롤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왜 잘 생기느냐고 자세히 제가 한번 추측해 보니까 이 다이어트 반복적인 다이어트 하면 식사를 이제 간헐적 단식 불규칙적으로 하죠. 그럼 담즙이 이제 분비가 담낭이 고여있던 게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식사,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복술 하면 한 10cm 정도 째야 됩니다. 근데 개복술 하면 좀 안 좋은 게 입원 기간 늘어나지요. 복통이 흉터 남지요. 아프지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근데 또 웬만하면 개복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계속 개복을 환자분들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담도결석은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담도결석 자체는 초음파로 진단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그 담도는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담도결석을 시사하는 소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통증이 더 심하고 황달이 있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제 담관을 맞기 때문에 간이 이제 막혀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의심되면은 CT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를 하거나 하면 담도 이제 MRI를 그죠? 찍으면은 담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진단해내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이제 담도 결석이 의심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담도 아까도 왜 생기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음식 관련 있고요. 대부분 음식 관련하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방 섭취가 많이 늘면서 담석증이 더 흔해지고 젊은 층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이제 뭐 가려서 먹기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식성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기고 담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거나 이런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잘 생기고 또 불규칙한 식사도 담낭에 이제 담낭을 비우는데 이제 식사할 때마다 담낭이 좀 짜주기 때문에 불규칙으로 식사할 경우에 담낭이 늘어난 상태가 오래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뱃살하고 내시경 수술하고는 내시경 수술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별 관련 없습니다. 복강경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곰슬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담즙에 UDCA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이제 사실은 담낭 자체가 소화기관이고 소화기관 담즙에 있던 다른 그 간에서 배출될 때 담즙에 그런 성분만 배출되는 게 노폐물들이 또 같이 섞여서 배출되죠. 간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 위, 장 등 다른 이유로 복부 CT 있으면 때 담석이 이제 진단되는 분들 많죠. 판독되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CT상에서 담석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콜레스테롤 담석은 CT상에서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한 75% 이상. 이제 석회화 담석은 CT 찍으면 잘 보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담낭 쪽 증상만 있을 때는 CT를 찍는다고 해서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좀 해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담낭 제거술하고 5년 됐는데 아마 잘 지내실 것 같은데 이제 담낭 수술했다고 해서 딴 데 문제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담낭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초음파를 한 번은 해봅니다.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나 이제 담도 같은 게 좁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리고 간 수치도 한번 보는데 보통 이제 수술했다고 해서 꼭 초음파를 할 필요는 없는데 간 수치나 다른 검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초음파나 이런 걸 갖다 해봐야 되겠죠. 그 하는 이유는 이제 담도나 췌장 이런 데 약간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해볼 수는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계속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예. 한 분이 오른쪽 유방 아래쪽 오른쪽이라고 하셨구나. 아까 유방 아래쪽 오른쪽 유방 아래쪽이 아파서 초음파에서 이상
유방 초음파겠죠. 가슴 초음파에서 이상 없고 피검사에서는 어떤 걸 보고 담석이나 염증 유무를 피검사에서 이제 담석이나 이런 걸 알려면은 보통 이제 조금 염증이 있을 경우는 사실 피검사하면은 뭐 이제 백혈구 수치나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염증이 안 심한 경우에는 그냥 담낭만 있을 경우에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 잘 없고요. 또 간 수치가 올라갈 정도 이제 담석증이 담관에 막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 수치 보통 우리가 이제 AST, ALT라고 하죠. 간 효소 수치도 올라가고 감마 GT라고 해서 이 간 수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황달 수치라고 해서 빌루루빈이 좀 많이 증가돼 있죠. 근데 이런 환자분들은 벌써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고요. 보통은 증상만 있는 정도에서는 간 수치가 이상은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검사보다는 이제 유방의 간담체 초음파를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요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장기가 내가 여기 오른쪽이 아프니까 여기가 담낭입니다. 제가 아픈 데가 담낭이니까 담낭을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을 여러 다각적으로 보고 검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담석이 의심되면 담도 이쪽을 초음파를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뭐 내시경까지 같이 해보면은 이제 소화기관 증상이 아니고 딴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질문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뱃살 많으신 분도 내시경 수술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 예, 맞습니다. 요즘 뭐 20, 30대 수술이 근데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방 많은 음식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방 많은 음식이면 저탄고지 고지방 그 문제 될 수 있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식사를 간헐적으로 하는 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더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담낭이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낭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도 돌 제거, 담낭 제거 수술 하셨는데 담도에 돌을 제거하셨구나. 담도에 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 담도 검사를 다시 뭐 꼭 증상이 있으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증상이 있으면 다시 담도 검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내시경 검사는 힘드니까 이제 보통 담도 내시경보다는 그냥 내시경 초음파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MRI 같은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고 피검사 이상 없으면 꼭 안 하셔도 될 거는 같긴 합니다. 예. 뭐 질문 대충 이렇게 됐고 오늘 강의를 뭐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길병원 간담체외과 김두진이었습니다.